현수가, 이게 정말 우리 도연이야? 어머, 저 아이들이 우리 손자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 영상 봐. 완전히 확실한 증거잖아. 이제 저들이 발뺌할 수 없을 거야. 도연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 혹시 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당장 학교로 가자. 우리가 70대의 탐정 놀이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놀이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라고.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10월의 어느 오후, 동네 작은 카페 추억의 향기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코앞에 둔 3명의 여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어머, 정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새 더 젊어진 것 같은데? 현숙이 먼저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죠. 정숙은 언제나 그랬듯 단정한 회색 재킷 차림새로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숙이 너도 여전히 활기차 보여서 보기 좋아. 그때 카페 문이 덜컥 열리며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허둥대며 손에는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늦었나? 버스 시간표를 제대로 못 봐서 한참 기다렸네. 이 나이에 돋보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명숙의 등장에 세 사람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이었죠. 그래도 명숙이는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허당기질 그대로야. 현숙이 농담을 던지자 명숙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도서관 자원봉사 이야기를, 현숙은 요리 연구회 활동을, 명숙은 치안자문단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아, 그런데 말이야. 현숙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너희 기억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 일 말이야. 박옥남이 전학생 괴롭힐 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옥남이가 새로운 아이 가방을 숨기고 교실에서 혼자 앉게 하고. 맞아, 맞아. 명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셋이 옥남이한테 맞섰었잖아. 정숙이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현숙이가 다른 아이들 설득하고 내가 옥남이랑 직접 이야기했던 거. 현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용감했었나 봐. 요즘 생각해보면 무모하기도 했고. 아니야, 옳은 일이었어.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때 우리가 안 나섰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 사람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정의감 넘치는 소녀들이 지금은 70대 할머니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죠. 요즘 도연이는 어때? 중학생이 됐으니까 많이 컸을 것 같은데. 현숙이 자연스럽게 정숙의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응, 뭐 잘 지내고 있어.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편이야. 하지만 명숙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정숙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키운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죠. 도연이는 요즘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해?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별말은 안 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 사춘기라 그런가? 말수가 많이 줄었어.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명숙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보호자의 반응이었죠. 현숙도 정숙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정수가
혹시 도연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 친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우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정숙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기억나? 우리가 중학교 때 약속했던 거 말이야. 서로 힘들 때 꼭 도와주자고 했잖아. 맞아.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숙자매라고 별명을 지었던 것도 기억나고 정의의 사도라고 했었지.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했지. 옳고 그름이 그렇게 명확해 보였는데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우리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을 못 말하겠어? 혹시라도 도연이 일로 걱정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현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중학생 때도 그랬잖아.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도연이가 요즘 학교 가는 걸 싫어해.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고 밤에 잠꼬대로 싫어라는 말을 자주 해. 바로 그 순간 명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춘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현숙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 박옥남이 괴롭히던 그 아이처럼 도연이한테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현숙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애써 감추려던 걱정이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숙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30년 동안 형사 일을 하면서 본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도연이 증상은 전형적인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도연이는 멍이나 상처 같은 건 없어. 정숙이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잖아. 왕따, 무시하기, 물건 숨기기. 이런 것들도 다 폭력이라고 하더라고. 명숙이 돋보기를 꺼내며 정숙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아, 솔직히 말해봐. 도연이한테서 다른 변화는 없었어? 정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도연이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친구 얘기를 전혀 안 해. 그리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것 봐. 명숙이 무릎을 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거나 따돌림을 시키는 거지. 현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그럼 도연이가 정말 힘들었겠네. 혼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둔했나 봐. 손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니야, 정숙아. 명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은 어른들한테 말하기 어려워해. 부끄러워하거나 더 심해질까봐 걱정하거든. 현숙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도연이를 도와줘야지. 맞아. 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 박옥남한테 맞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서야 해. 정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명숙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누구야? 30년간 온갖 사건을 해결한 형사라고. 이런 일은 조사부터 시작해야 해.
현숙도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그럼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야? 탐정이라니. 정숙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명숙이 돋보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이지. 우리한테는 70년 인생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각자 전문 분야도 있고.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숙이는 교육 전문가고, 명숙이는 수사 전문가고, 나는 동네 소식통이니까 완벽한 팀이네. 정숙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도연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명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 누가 도연이를 괴롭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알아야 하거든. 현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보는 건 어때? 학교에?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명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가는 건 좀 이상할 것 같고 자연스러운 핑계가 필요하겠네. 현숙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학교에 간식 봉사를 신청하는 거야. 난 요리연구회 회장이니까 가능하잖아. 명숙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나는 청소년 선도 강연을 핑계로 들어가고. 정숙이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도서관에서 하던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해 볼게. 책 기부도 함께 하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들키면 어떡하지?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켜도 괜찮아.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아이를 도우려는 거니까. 현숙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우리가 다시 숙자매가 되는 거야. 정숙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봐야지. 명숙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숙자매 수사단이다. 도연이를 괴롭히는 놈들을 찾아내자. 세 사람은 커피잔을 맞부딪히며 다짐을 굳혔습니다. 50년 전 중학생 시절처럼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뭉친 것이죠. 현숙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작전 시작이네. 각자 맡은 일을 준비해 오자. 정숙이 걱정스럽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도와줘야겠어. 명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가 동네에서 유명해질지도 몰라. 70대 할머니 수사단이라고 말이야. 세 친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사명감이 가슴을 뛰게 했죠.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체득한 습관대로 작전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고 있었죠. 자, 오늘이 본격적인 수사 시작일이다. 명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돋보기와 작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편 현숙은 요리연구회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강 간식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화를 받은 급식실 직원은 반가워했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오늘 오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마침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현숙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시쯤 갈게요. 정숙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연이가 아침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하니? 정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수업만 듣고 집에 올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는 않고? 도연이 잠깐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요. 정숙은 손자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명숙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았죠. 오후 일시 세 친구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변장을 한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죠. 어머, 명숙아. 그 모자는 뭐야? 현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커다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신분 위장이 필수라고.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현숙은 요리 연구의 앞치마를 두르고 대형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봉사자로 변신. 어때? 세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진지한 수사라고 하지만 어딘가 소풍 가는 기분이었죠. 그럼 이제 각자 계획대로 행동하자. 명숙이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숙이는 급식실에서 간식 봉사하면서 아이들 반응을 살피고 나는 교무실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하지? 정숙이는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봐. 도연이 반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현숙이 가장 먼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들은 요리 연구회 회장이 직접 와서 간식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매우 반가워했죠.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만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현숙은 야채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실로 오기 시작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기 시작했죠. 여기 2학년 아이들 많이 와요? 현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와요.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이요. 그때 급식실 문이 열리며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현숙은 도연이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유심히 봤죠. 한편 명숙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치안자문단 신분증을 내밀며 당당하게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치안자문단에서 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서요. 교무실 선생님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공식적인 신분이니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미리 약속을 잡으시는 게. 명숙이 애써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혹시 이 학교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느 학교나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정숙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도서관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 덕분에 사서 선생님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책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책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었는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손자가 2학년 3반인데 그 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나요? 2학년 3반이요? 사실 그 반은 좀 복잡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죠? 사서 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 같아요. 특히 조용한 아이들을 괴롭히더라고요. 바로 그때 현숙은 급식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남학생에게 다가가더니 뭔가 말을 걸었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봤죠.
저 아이가 누구예요? 현숙이 급식실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아이요? 2학년 3반 도연이라고 하는데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현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정숙의 손자 도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연이를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현숙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명숙은 교무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학년 3반에 최근 학교 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것과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지역 유지라서 처리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였죠. 세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도연이가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무실에서도 확인했어.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지역 유지라는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했던 것이죠. 공원 벤치에 앉은 세 친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각자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이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가 정말 우리 도연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직접 봤다고? 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내가 몰래 찍은 영상이야. 세 사람은 작은 핸드폰 화면에 몰두했습니다. 영상에는 도연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 4명의 학생들이 다가가서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도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현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이 돋보기를 꺼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해자들 얼굴이 잘 안 보이네. 하지만 교무실에서 들은 이야기와 맞아떨어져.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아니야, 정숙아. 명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숨기는 건 당연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현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저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줘야겠어. 잠깐, 현숙아. 명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특히 가해자 부모가 지역 유지라고 하니까 더 신중해야 해.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지역 유지가 누구라고 했어? 명숙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교무실에서 정확한 이름은 안 알려줬지만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한다는 거야. 현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들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명숙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혹시 새로 이사 온 그 건설회사 사장님 아들 말하는 건 아닐까? 현숙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김 사장님 말이야? 작년에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 맡으면서 이사 온 그지? 정숙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 집 아들이 도연이랑 같은 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명숙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그 집 아이가 주동자라면 상황이 복잡해지겠네. 부모가 학교 이사진이나 후원회 같은데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현숙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괴롭혀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이야.
정숙도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 아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피해자 측을 문제 삼는 경우도 많고,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황의 복잡함을 실감하고 있었죠. 그때 현숙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직접 그 아이 부모를 만나보는 건 어때?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만나? 그게 가능할까? 명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어떤 핑계로 만나지? 현숙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연구회 회장이잖아. 신규 이주민 환영 모임을 제안하는 거야. 그 집도 비교적 최근에 이사 왔으니까 자연스럽잖아. 정숙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연이 할머니라는 걸 알면 어떡하지?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체를 숨기면 되지.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차 왔다고 하고. 현숙이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그럼 우리가 스파이가 되는 거야? 정숙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키면 어떡해? 괜히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지금 도연이가 매일 고통받고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야.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중학생 때 박옥남한테 맞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기를 내야 해. 정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해보는 건가? 명숙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보자. 하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현숙이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을게. 동네 어르신들끼리 친목 도모하자고 하면서 정숙이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아.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봐야지. 명숙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각자 정보를 더 수집해보자.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거든. 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70대 특수부대가 된 것 같네. 정숙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를 구하겠다는 결의로 뭉친 특별한 팀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명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자.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도연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다음 날 오전 현숙은 요리연구회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집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댁 맞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요리연구회 회장 명현숙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김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숙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신규 이주민분들을 위한 환영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동네 맛집도 소개해드리고 생활 정보도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김 사장 부인이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간단한 다과 준비해 둘게요. 네, 좋습니다. 몇 시쯤 갈까요? 현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3시 정도면 어떠세요? 아, 그리고 동네 어르신 두 분도 함께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현숙은 즉시 정숙과 명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한편 명숙은 동네 파출소에 들러
김 사장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아,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파출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있나요? 치안 관리 차원에서 파악해 두려고요. 아, 작년에 김수철 사장님 가족이 이사 왔죠. 대성건설 대표시라고 하던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요. 명숙의 귀가 번뜩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이인가요? 파출소장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좀 거칠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요. 명숙이 더 캐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나요? 그런 신고는 없었는데. 왜 그러세요? 명숙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후 2시 30분, 세 친구는 현숙의 집에서 최종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잊지 마. 우리는 그냥 친절한 동네 어르신들이야. 명숙이 당부했습니다. 절대 수상한 티 내면 안 돼. 정숙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도연이 할머니라는 걸 알아채면 어떡하지? 현숙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도연이 성이 이씨고 너는 윤씨잖아. 외할머니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 없어. 정확히 3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숙이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죠. 김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현숙이 밝게 웃으며 맞아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명현숙이고 이분들은 윤정숙, 최명숙이에요. 김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만남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죠.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현숙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커피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이 거실에 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숙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죠. 이사 온 지 좀 되셨죠? 동네 생활은 어떠세요?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하고 좋네요. 아이 학교도 가깝고요. 정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명숙이 관심 있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동네 중학교에 다니겠네요. 혹시 몇 반인가요? 3반이에요. 김정희의 대답에 세 친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도연이와 같은 반이었던 것이죠. 현숙이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3반이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참 좋다고 소문났던데요. 김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학교가 좀 복잡해서요. 명숙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복잡하다니요? 김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처리하기 어려워하시고. 정숙이 가슴이 철렁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일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고 하던데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심하잖아요. 현숙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아드님도 피해를 받으시는 건가요? 김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오히려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명숙이 예리하게 캐물었습니다. 오히려 뭐요? 김정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문제니까 어른들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정숙이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괴롭힘이라면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해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정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명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과장이라니요? 학교 폭력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김정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숙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정희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좀 더 이야기하시죠. 현숙이 만류했지만 김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김정희가 떠난 후 세 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정숙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과장된 거라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는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라는 말을 했잖아. 분명히 자기 아이가 가해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명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김정희 아들이 도연이를 괴롭히는 주동자 중 하나야.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데. 명숙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야겠어. 저런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정신을 차려. 세 친구 모두 김정희의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죠. 명숙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 김정희 같은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는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으지? 현숙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급식실에서 촬영한 영상 말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네. 혹시 도연이 핸드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한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할 거야. 그렇다고 억지로 볼 수도 없고. 명숙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학교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현숙이 의아해했습니다. 또 학교에 가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자. 명숙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관찰하는 거야. 등교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시간까지. 정숙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나타나면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현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있잖아. 거기서 빵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거야.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그리고 나는 산책을 핑계로 학교 운동장 주변을 돌아보고. 정숙이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도서관 봉사 일정을 늘려서 방과 후 시간에도 가봐야겠어. 바로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할머니, 저 오늘 좀 늦게 갈게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숙이 두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늦게 온다고 하네. 도서관에서 숙제한다고. 명숙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 현숙이 즉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자. 도연이가 정말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세 사람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경이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었죠. 명숙이 가방에서 망원경을 3개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가져와서 다행이네. 멀리서도 잘 보일 거야. 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넌 진짜 탐정 같아. 세 사람은 학교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도서관 창문을 유심히 들여다봤죠. 저기 도연이가 있네. 정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명숙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아, 도연이가 혼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서관으로 4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숙이 촬영했던 그 아이들 같았죠. 저기, 저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어. 현숙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도연이 주변으로 다가가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숙이 불안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도연이를 데려와야겠어. 잠깐, 정숙아. 명숙이 제지했습니다. 섣불리 개입하면 도연이가 더 곤란해질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현숙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가슴 아팠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4명의 아이들이 도연이를 둘러싸고 뭔가 말을 하고 있었죠. 명숙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도연이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정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도서관까지 와서 괴롭히다니. 현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명백한 집단 괴롭힘이야. 그때 갑자기 명숙이 무릎을 쳤습니다. 잠깐만.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낯이 익은데?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누구? 명숙이 망원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기 가장 큰 아이. 혹시 김정희 아들 아닐까? 현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 명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본 적이 있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아마 맞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도연이의 가방을 뺏어서 바닥에 내던진 것이죠.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가서 막아야겠어. 현숙과 명숙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사서 선생님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도서관이야. 조용히 해야지. 가의 학생들은 사서 선생님의 제지에 못 이긴 척하며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도연이를 째려보는 모습이 역력했죠. 정숙이 도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도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에? 할머니가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괜찮아? 정숙이 도연이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도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명숙은 도연이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현숙이 사서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서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있어서 걱정이에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명숙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학생들이 누구인가요?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숙이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집에 가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발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본 정숙의 마음은 더욱 아팠죠. 학교를 나오는 길에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친구는 명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핸드폰 영상, 메모, 그리고 명숙이 정리한 수사 자료까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본 장면으로 확신이 섰어. 김정희 아들이 주동자가 맞아. 정숙이 어젯밤 내내 뜬 눈으로 지샌 듯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어젯밤에 계속 뒤척였어. 잠꼬대로 그만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 현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희는 자기 아이 문제를 과장이라고 했잖아. 정말 뻔뻔해. 명숙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파출소에서 추가 정보를 얻었어. 김수철 사장이 단순히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 학교 후원회 이사기도 하더다고.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겠는데. 그렇지.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숙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파출소에서 김수철 사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도 들었어. 누구네 집 아들인가 했더니 박옥남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 현숙과 정숙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명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김수철 사장이 바로 그 박옥남의 아들이야.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50년 전에 전학생을 괴롭혔던 그 박옥남의 손자가 지금 우리 도연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현숙이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때 우리가 옥남이를 막아섰는데 이제는 그 손자가. 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욱 확실해졌어. 우리가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김정희가 이미 우리를 경계하고 있을 텐데.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옥남을 직접 만나는 거야. 현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50년 만에 박옥남이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 명숙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할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맞섰는데 아마 평생 잊지 못할걸. 정숙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하지? 현숙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동창회 모임을 제안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잖아.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지. 오후 2시 세 친구는 박옥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모두 긴장한 상태였죠. 현숙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자. 우리 50년 전에도 잘 해냈잖아.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박옥남이었죠.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옥남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옥남아, 나 명숙이야. 중학교 동창? 박옥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숙이? 정말 명숙이야? 현숙과 정숙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난 현숙이고 난 정숙이야. 박옥남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 들어와.
박옥남의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50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고 있었죠. 박옥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건데 평생 마음에 걸렸거든.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박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너희들이 나를 막아섰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현숙이 다소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명숙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옥남아, 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박옥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중학교 2학년이야. 똑똑하고 착한 아이지. 정숙이 가슴이 철렁하며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해? 박옥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반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도 많고. 명숙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 박옥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현숙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 말이야. 박옥남이 발끈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내가 워낙 조심스럽게 키웠거든.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게. 절대 그런 일 없어. 박옥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착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명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지? 박옥남이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손자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박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옥남아, 저 피해받는 아이가 우리 손자야. 도연이라고 해. 박옥남이 충격을 받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우리 손자가 정말. 현숙이 박옥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옥남아, 50년 전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뀐 것처럼 이번에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박옥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손자를 제대로 못 키웠나 봐. 명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박옥남이 충격을 받은 후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묘하게 겹치면서 네 사람 모두 복잡한 심경이었죠. 박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우리 손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명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옥남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박옥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나서야겠어. 50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바로잡아줬듯이 이번에는 내가 손자를 바로잡아야지. 현숙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옥남이가 이해해줘서. 박옥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손자랑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할게. 그리고 피해받은 도연이한테도 사과해야지. 명숙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옥남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 박옥남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현숙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도연이도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며느리가 동의할까?
어제 봤을 때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박옥남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설득할게. 그리고 아들한테도 얘기해서 학교 후원의 이사직을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어내도록 얘기할 거야. 이틀 후 학교 강당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2학년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의 시간이었죠. 무대 위에는 도연이를 괴롭혔던 4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현숙, 명숙, 그리고 박옥남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박옥남의 손자인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도연이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죠.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아,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게. 나머지 3명의 학생들도 차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학부모로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연이와 도연이 할머니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도연이도 이제 마음 편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도연이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었죠. 저도 그동안 힘들었지만 오늘 친구들이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새 친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죠.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 또래 조정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학교 운동장에서 8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현숙, 명숙, 박옥남, 그리고 김정희 부부, 도연이, 민수까지. 박옥남이 손자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어릴 때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 그때 저분들이 나를 바로 잡아주셨거든. 이제 너도 도연이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해. 민수가 도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 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도연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김정희가 새 친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 됐어요. 현숙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50년 만에 완전한 화해네. 정숙이 도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마음 편히 학교 다닐 수 있겠지? 도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현숙 할머니, 명숙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동네 카페에서 새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축하 모임이었죠. 도연이가 독서 토론 대회에서 1등했다며? 현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아졌어. 민수랑도 정말 친한 친구가 됐고.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동네에서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숙자매 히어로즈라고 불러주더라.
현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네. 정숙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도연이가 계속 힘들어했을 거야. 명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70에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현숙이 미래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나서자. 숙자매 히어로즈로서 말이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거지. 세 친구는 커피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습니다. 50년 우정의 새로운 장이 열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박옥남도 이제는 세 친구와 함께 동네 모임에 참여하며 진정한 화해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용서와 이해로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도연이는 이제 매일 웃으며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숙자매 히어로즈라는 멋진 할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답니다.